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하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공통 과목에 대해서 총평을 할 때도 좀 고인물들의 잔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출제 방향성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반해서 선택 과목에 있는 이 기하의 문항들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문항을 여러분이 연습을 잘 하신다면은 분명히 다가오는 6월 모의 평가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문항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 특히 26번 같은 거 보세요. 보면 일단 이게 지금 평행하잖아요. 평행하니까 동의각이 같다도 이제 쓰이셔야 되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안 쓰입니다. 일단 닮은 비가 이게 보여야 돼요. 닮은 비가.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3, 4, 5 피타고라스가 되면서 이게 수직이다가 되어서 이 점 좌표를 찍을 수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7번을 보시면 각의 이등분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되어지는 거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의 정의를 통해서 둘레의 차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식을 예쁘게 세팅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까지는 잘 왔을 것 같은데 이 28번에서 머뭇거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28번은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빌드업 강의 때도 이 부분은 이제 위치 벡터를 이용한 도형 문제가 되는 건데, 좀 공부량이 많은 학생들은 제가 하기는 하는 걸 권장하고요. 좀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냥 풀지 말라고 해요. 좀 문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내분 벡터, 어떤 시점을 잡아가지고 벡터의 합벡터로 막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주어졌는데, 실로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낀 것일 뿐, 그 고인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넓게 공부하신 분들 있죠. 스펙트럼이 넓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출제 방향성은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봐요. 누가 좀 더 넓게 공부했는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좀 넓게 한 학생이 있고 잘 나오는 유형만 집중적으로 판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넓게 공부한 친구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구석탱이 있는 거 쫙 내주면은 이제 맞추는 학생을 원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안 여러분이 이제 많이 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뿐, 다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지를 보면은 좀 한직선 위에 있다를 갖고 이제 또 구하는데, 저는 굉장히 쉽게 풉니다. 중점이니까 요렇게 절반인 평행사변형으로 해서 요 벡터 구하고요. 얘는 여기서 얘를 빼내는 걸로 구해서 손쉽게 구하는 거니까요. 한번 해설 강의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하 문제 중에 제일 좋았던 문제는 저는 29번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정답지를 보시면은 정말 현란하게 이제 좀 써놓긴 했는데, 제가 정말 간결하게 깔끔하게 풀거든요. 다만 이제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은 길이나 좌표를 예상하라고 했잖아요. 요 길이와 이 길이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2P면 여기도 2P, 그러니까 2P, 그러면 2대 1이니까 60도인가? 그냥 이렇게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야죠. 도저히 모르겠으면. 뭔가 답을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무튼 전체적인 문항의 어떤 설계는 굉장히 좋은 문항입니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일단 지치게 만드는 스타일의 문제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 좋아해요. 변태인가 보죠?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잘 한번 해설 강의 통해서 깔끔하게 푸는 거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30번은 늘 나오는 어떤 조건식을 가지고 PQ의 위치 찾는 거. P라고 하는 건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원, Q라고 하는 건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원. 각은 120도를 이루고 내적은 11을 가지며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제곱을 때려가지고 내적이 최소다라고 해서 푸는, 결국 PQ의 위치를 정하는 건데,
핵심은 이 AP랑 BQ가 서로 평행한데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또 평행선이 나왔으니까 또 동의각이고 억각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 30번답게 결국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코사인 법칙이 들어갑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B의 길이를 구하고 마지막에 각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볼 때 굉장히 문항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메데프의 기하 문항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은 뭐 다가오는 6월 모의 평가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하 관련돼서 그렇잖아요. 문제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연습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뭐 메데프 같은 거 봤을 때 해설 강의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께 늘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은 뭐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부터 23분부터 문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제가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건 제가 이제 빌드업 때나 하는 건데 제가 빌드업 때도 뭐라 그러냐면 정 공부량이 많고 힘들면 하지 마라 그래요. 거의 이게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사실상 이제 벡터 부분에서 위치 벡터 시리즈로 해가지고 도형 껴서 묻는 문제가 좀 구석탱이에 있는 문항이잖아요. 그런 구석탱이 있는 문제를 물으면 이제 거의 뭐 오랜만에 보거나 처음 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의 스펙트럼이 넓은 학생들, 제가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묵묵히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길이가 4고요. 이 길이가 4입니다. 여기 중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AP랑 PC랑 내적이 2분의 1이래요. 이때 뭘 구하라? AB랑 AC의 내적을 구하라 그랬어요. 얼핏 보면 AB의 길이가 이미 나와 있고 AC의 길이가 이미 나와 있으니 둘의 이루는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눈치껏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나름 4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갈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도형의 이제 위치 벡터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딘가 위치 벡터를 정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정답지를 보면은 막 내분 벡터에다가 막 좀 현란하게 해놨는데 그럴 필요가 조금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AB 벡터 있죠? 요거를 벡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AC 벡터, 요 벡터를 그냥 벡터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P라고 하는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잘 보세요. 유심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중점이거든요. 중점인 거니까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요. 얘랑도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만들어져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 얘가 센터 되는 거 맞아요? 대각선의 교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센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AP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 P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대각선의 절반입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1에 뭘 해주시면 돼요? 이 대각선의 벡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바로 벡터 A에다가요. 뭘 더하시면 돼요? 이거 벡터 B의 절반이잖아요. 2분의 1 벡터 B를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벡터 B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 벡터 A 더하기 4분의 1 벡터 B. 요게 바로 벡터 AP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벡터 PC를 구할 차례잖아요. 그럼 벡터 PC를 찾을 건데 요 벡터 PC를 뭐 거창하게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보시면 어때요? AP 더하기 PC가 뭐가 돼야 돼요? 벡터 B죠. 맞아요? AP 더하기 PC가 벡터 B가 되어지는 거니까 벡터 B라고 하는 건 벡터 B에서 AP를 빼면 돼요. 벡터 B에서 AP를 빼면 되는 건데 AP가 이거잖아요 지금. 네, 2분의 1의 벡터 A 플러스 4분의 1의 벡터 B. 이걸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 A에다가 4분의 3 벡터 B. 이게 바로 PC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의 내적이 2분의 1이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A 4분의 1B 내적. 그다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A 4분의 3B 요렇게. 이거에 이제 내적을 구해서 그게 2분의 1이다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해볼게요. 요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벡터 A의 크기 바로 4죠. 곱하기 4. 요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16분의 3에다가 벡터 B의 크기 제곱. 참 이거 제곱이죠. 요것도 잘못됐죠. 4의 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이게 지금 4면 4의 제곱이에요. 여기는 16분의 3에다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또 얘가 16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하시고 요렇게 한번 해주면 되는 건데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8분의 3의 벡터 A 내적 벡터 B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의 벡터 A, B 내적인 거니까 얘네들이 계산해 주시면 8분의 2 바로 4분의 1 벡터 A, B 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마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분의 1 벡터 AB 내적에다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여기가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되었잖아요. 요 마이너스 1 넘어가게 되어지면 2분의 3은 4분의 6이죠. 맞아요? 따라서 벡터 AB 내적이 얼마다? 6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하라 그랬죠? 벡터 AB랑 AC의 내적 구하라. 마침 A와 B를 내적을 취하는 거죠. 정답은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것이 마침 정답이었네요. 정답은 6 정답입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 시리즈와 도형 시리즈인데 어떤 시점을 정해주고 A, B 해가지고 그 벡터들을 바로 그 벡터들의 어떤 합이나 차로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를 또 사용하기도 한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게 2분의 1 벡터 B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가 바로 한 직선 위에 있다 하셔가지고 두 위치 벡터의 스칼라들의 고배합이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충분히 평행사변형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위치 벡터 시리즈 나오니까 이제 당황해서 못 풀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어요. 좀 여러분이 공부의 스펙트럼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능이 임박해져 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좁혀나가는 게 맞지만 수능의 시간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어떤 기본기를 잘 쌓으면서 여러 방면에 있는 그
영역들의 문제들을 다수 좀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번입니다. 29번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웠었죠. 근데 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잘 모르면 잘 찍어라 그랬어요. 길이를 예상하고 잘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불굴의 의지로 답을 잘 찍는 학생들은 어떻게 길이를 예측해서 문제를 푸는지까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은요, 다음 포물선의 초점을 F1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다? 1,0이다가 되는 거죠. 네, 요게 1,0이에요. 그리고 포물선 y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4p의 x 더하기 1. 자, 그럼 여기 있는 초점은 뭘까요? 자, 원래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p, 0이었는데 걔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되었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 되었죠. 네. 따라서 얘가 F2라고 하는 이 좌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지점은 A고요. 그 다음에 직선 AF1이, 이게 지금 직선이죠. 이게 직선 AF1이 되어지는 건데 얘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한다. 두 점에서 만남이 일어났죠. 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습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뭘 그려줘야 돼요? 준선을 그려주는 것이 맞겠죠. 준선은 어디예요? x는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A에 접하게끔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 있는 건데 4점 F2APQ가 그쵸? F2APQ라는 이 4점이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탄젠트 지금 보면 각 F2AQ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탄젠트 각 QF2A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편의상 요 각을 세타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세타2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F2AQ니까 어디예요? 요 각이죠. 자, 요 각이 세타1입니다. 이거에 대한 탄젠트를 물었어요. 근데 이거 딱 봐도 둔각이죠. 둔각에 대한 탄젠트니까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이 기울기에 요 기울기 직선 AQ 그쵸? 직선 AQ의 기울기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준 거죠. 맞아요? 여기에 대한 탄젠트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보시면은 요 각, 이 각에 대한 탄젠트의 바로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에 음수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타2는 QF2A거든요. QF2A, 즉 얘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네, 이렇게 그러면 QF2A가 바로 요 각이 요 각이? 요 각이 세타2예요. 되셨죠? 그러면 세타2의 탄젠트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보라색의 기울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F2Q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울기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 PQ의 길이가 3분의 8 F2A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F2A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P죠. 꼭지점으로부터 저쪽까지 요 거리가 P잖아요. 지금 요거 P예요. P.
여기 P입니다. 그럼 PQ라고 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8P가 돼야 돼요. 즉 여기 있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하면 이제 PQ가 될 텐데 그게 뭐가 되셔야 돼요? 3분의 8P가 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은 늘 해왔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점의 좌표를 찍는 일이죠. 이 점의 좌표를 찍는 일이잖아요. P점의 좌표, Q점의 좌표. 자, 그래서 편의상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은 요 길이가 현재 준선까지 거리니까 1이고요. 이 거리를 제가 알파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요 길이가 또 1이잖아요. 네. 똑같이 여기는 요 길이. 요 길이를 베타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따라서 P의 X좌표는 베타가 되는 거고요. Q의 X좌표는 알파가 되는 뭐 그런 상태로 한번 두고 출발을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요거 AQ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AQ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증가한 거 바로 X 얼마큼 증가했어요? 알파 더하기 1만큼 증가했어요. 알파 더하기 1만큼 증가하는 동안 Y좌표는 얼마큼 증가했냐면 이만큼이 증가했어요. 그쵸? 이만큼. 이만큼을 그냥 편의상 제가 감마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1분의 감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AQ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AQ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이렇게 음수 붙는 거예요. 되셨죠? 요게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이번에는 F2Q의 기울기죠. 이번에는 F2Q의 기울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얼마 증가했냐면 P 알파 더하기 1 그쵸? P 알파 더하기 1만큼 증가했어요. 여기 P만큼 증가했고 다시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Y좌표는 여전히 감마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처리를 해놓고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되었고요. 감마는 약분이 되었죠. 네, 요렇게. 그리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보세요. 여기가 이제 3 곱하기 요거 해주면 3알파 더하기 3은 되셨죠? 여기는 1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2p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 넘어가면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2p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파 더하기 1이 2p라고 하는 사실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요 길이를 얘기해요. 요 길이. 요 길이가 알파 더하기 1이 되었던 거고 결국 얘가 뭐란 얘기예요? 2p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의 길이도 결국은 2p가 되겠네요. 근데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분명히 이 연두색 부분이랑 주황색 부분의 합이 얼마였냐면은 바로 3분의 8p였어요. 3분의 8p. 근데 여기 있는 얘가 2p였으므로 결국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어줘야 돼요? 이 길이가. 바로 3분의 2p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베타 플러스 1 요거 베타 플러스 1이 3분의 2p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아하 현재 알파 더하기 1이 2p가 되는 거고요. 베타 플러스 1이 네 3분의 2p라고요. 근데 또 뭐가 우리 눈에 보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꾸 신경을 쓰고 봐야 돼요. 나름 요 삼각형이랑요 요 큰 삼각형은 닮았죠. 닮았는데 닮은 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길이가 3분의 2p고 요 길이가 2p가 되었으니까 얘가 지금 1대 3이에요. 1대 3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쪽 길이도 1대
2가 되는 거죠. 요 점은 이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다시 좀 안 헷갈리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얘가 3분의 2p고요. 요거. 요 길이가 3분의 2p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대3이 되었으니까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죠. 근데 요 길이가 얼마예요? 바로 3분의 8p였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4p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8p, 3분의 4p, 3분의 12p, 3분의 12p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전체 이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로 4p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결론에 도달하냐면 이 길이가 4p가 되는 거고요. 이 길이가 2p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또 얘가 2대1이 되어지면서 이게 몇 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60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대 루트 3대 2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더 확인이 가능한 건 뭐냐면 요 길이가 2p였는데 이 전체 길이가 4p였으므로 이 길이도 결국 2p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즉 이 F1이라고 하는 이 점은 정확히 AQ의 중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되셨어요? 여기는 이 F1이라고 하는 건 AQ의 중점, 센터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수월해지는 걸로 가죠. 센터가 되었으니까 현재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 요 길이가 2죠? 요 길이가 2잖아요? 그러면 1대2가 돼야 되므로 요 2p가 얼마가 돼주면 돼요? 4가 돼주면 되겠죠? 따라서 제가 1대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p가 얼마냐면 2가 돼요. p가 2가 되었기 때문에 p의 제곱은 얼마냐면 4예요. p의 제곱은 4가 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건데 a는 더 손쉽게 구해지는 게, 잘 보세요. 요 길이가 지금 4잖아요. 근데 60도예요. 그러면 1대 루트 3인 거니까 이 전체 감마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4 루트 3이 된다고요. 근데 이 4 루트 3의 절반이 뭐예요? 절반이 요 높이죠. 요 높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a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요 좌표 위치가 되어지는 거고 요 길이라고 하는 건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a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길이는 전체의 정확히 절반이 되어지는 거니까 2 루트 3인 거 확인되시고 a의 제곱은 12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하시면 12 더하기 4 하셔가지고 16이 정답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뭐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시는데 결국 얘가 60도라는 것만 발견해도, 얘가 중점이라는 것만 발견해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제 가게 되어져요. 자, 근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럴싸해요. 왜냐하면은 그림상에 보면 얘가 정확히 이거의 절반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으나 이게 2p면 모르겠다, 그냥 얘를 2p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4p가 되고 2p 되어지니까 이게 60도인가?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내 눈에 얘가 같아져 보이는 거니까 이게 2p면 얘도 2p, 얘도 2p인 거니까 이거 60도인가 보다, 1대 루트 3인가?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에 대한 갈구함이 있으면, 갈망이 있으면 그냥 충분히 눈으로 보고 예측샷도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포물선 타원 상호선 같은 이런 2차 곡선에서 29번으로 배치되는 그런 문항 중에 어떤 교점을 구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막 근해 공식을 가서 막 루트가 난무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그 눈을 믿고 가시면 되는 거다.
굳이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비슷해 보이는 길인데 실은 같지 않게 주는 경우는 거의 이 기하 파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30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보시면은요. 좌표 평면에서 길이가 5보다 큰 두 선분 AB의 양끝점 AB에 점 PQ의 어떤 자치가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3인 원 위에 Q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그림을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A다, 여기가 B다. 이렇게 일단 A라고 하는 거는, 자 P라고 하는 건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위에 점 P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 이때 Q라고 하는 건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에, 뭐 대략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원 위에 점 Q가 있게 되어져요. 자, 근데 PAQ가 3분의 2파이다. 자, P는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대충 그냥 뭐 요렇게 있다고 치면 Q라고 하는 건 뭔가 120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PAQ를 어떻게든 120 만들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얘가 120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림이야 계속 그리다가 수정하는 거고요. 다만 이때 Q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때나 찍어볼게요. 여기 Q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었는데 AQ랑 BQ의 내적이 12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AQ 벡터의 크기, BQ 벡터의 크기. 자, 요 크기와 BQ 요거죠. BQ는 요거죠. 요렇게. 네, AQ 요거고요. 요게 AQ. 네. 그리고 BQ는 요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연장시켜주면 요런 느낌이겠네요. 네, 요런 느낌. 그러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뭐 어딘가 세타 있겠죠? 네, AQ랑 BQ. 현재로서는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네, 요게 세타입니다. 거기에 코사인 세타, 요렇게. 요게 지금 12다라고 했어요. 네, 요게 지금 10입니다. 그리고 BQ의 길이는 어쨌든 반지름 3이 되어지는 거니까 AQ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얼마다? 4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Q 더하기 BP의 크기가 최소가 되게 하는 지점. 그럼 일단 최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냥 바로 제곱을 때려도 될 것 같고, 지금 원의 중심이 두 개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냥 갈 필요 없이 거점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AQ라고 하는 거는 AB 더하기 BQ 이런 식으로 점 B를 거점 연결할게요. AB 더하기 BQ 이렇게. BP라고 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 BP라고 하는 건 역시나 BA 더하기 AP 요렇게. 중심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 중심을 활용하는 거죠. 중심을 이제 거점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 AB랑 BA는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이제 BQ랑 AP 남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최소가 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제곱을 취해서 언제 제일 작으냐를 해보면 되겠죠. 제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BQ의 제곱, 바로 요 길이 3의 제곱이죠. 9. AP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이죠. 4. 그다음 2배의 뭐가 되는 거예요? BQ 내적 AP죠. 이게 언제 제일 최소가 되느냐를 물었는데요. 당연히 얘네들 길이가 고정되어 있고 P는 자유롭고 Q도 자유로운 상황인 거니까 서로 부호 반대,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
그쵸? 180도를 이루면 제일 낮을 거 아니에요. 값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BQ랑 AP는 뭐가 된다?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P랑 BQ가 평행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아니라 뭔가 약간 평행스러워야 되는 거니까 네, 약간 평행하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평행해야 되고 이쪽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대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진짜 Q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좀 수정해 볼게요. 싹 지우고 그림 수정 들어갑니다. 자, 그림 수정을 했어요. 결국은 Q라고 하는 거는 이 BQ랑 AP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이때 PAQ라고 하는 게 120도였죠. 그럼 평행하니까 결국은 이 각은 몇 도가 되겠어요? 60이 돼줘야 되겠죠. 맞아요. 어쨌든 얘를 연장시켜주면은 동의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쪽 각이 12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뭔가 약간 퍼즐이 맞아 들어갑니다. 즉 아까 다시 보시면은 AQ랑 BQ랑 이루는 각. 여기 있는 이 BQ를 좀 연장시켜 주시면은 여기 있는 AQ랑 BQ가 이루는 요 각이죠, 요 각. 요게 60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60이라 얘가 2분의 1이에요. 얘가 이렇게. 따라서 얘가 약분 처리해주면은 4가 될 거고 그러면 AQ의 길이는 8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4잖아요. 아하. 여기 있는 요 길이가 8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8이 되어집니다. 요 길이는 어차피 3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최소로 하는 그 점 PQ를 P0, Q0로 한다. 여기가 P0고요. 여기 Q0예요. 요렇게. 네, 여기가 P0, Q0예요. 그때 얘 나보고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은 AB 벡터 더하기 AP0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AB에다가 AP0의 제곱이에요. 제곱인데 어쨌든 이 AB의 크기의 제곱 그랬는데 이 AB의 크기의 제곱은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 길이가 8이고 요 길이가 3이고 60도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요 AB의 길이가 등장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시죠? 요 길이를 별이라고 하면은 별의 제곱은 64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8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6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64 빼기 24 하시면 40, 49니까 이게 7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7 됐어요. 7. 따라서 요거의 제곱을 한번 처리해 보시면은 AB의 크기 7의 제곱 49. 그 다음에 AP0의 크기 제곱. 요게 2니까 4죠. 거기에다가 2배의 AB 내적 AP0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2배의 AB의 크기는 7이고요. AP0의 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거기 코사인에 뭐 해줘야 되냐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알파를 구하셔야 되는 건데 AB랑 AP0가 이루는 각은 여기 있는 요 연두색 부분과 요거와 여기 있는 흰색 얘네가 이루는 각인데요. 요 각이에요. 요 각은 얘가 둘이 현재 평행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라서 평행한데 중간에 이제 흰 선이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나름 얘가 억각이에요. 즉 여기 있는 이 각이 알파라고 하면요. 우리가 구하자는 요게 지금 알파잖아요. 그럼 여기도 알파가 돼요. 요렇게 알파.
되셨죠? 즉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여기서의 알파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즉 코사인 알파는 한 번 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거는 2배의 7 곱하기 3분의 49 더하기 9 마이너스 6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얘가 2 곱하기 6 곱하기 7이죠. 6 곱하기 7이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돼요? 빼버리면은 요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이 되나요? 그쵸, 마이너스 6이 되죠. 즉 얘가 마이너스 7분의 1이에요. 즉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면서 약분 처리하시고요. 그러면 2 곱하기 2가 4인데 음수 붙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4가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다 지워지고 남는 건 정답은 49.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얘네 둘이가 평행하다라는 걸 빨리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평행한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코사인 법칙 통해서 이 길이를 빨리 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이쪽에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얘가 억각이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이 워낙 조금 뭐랄까 확률 통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잖아요. 막 계속 변곡점 시리즈 나오고 계속 비교관계 묻고 막 계속 어떤 그 고인물들을 물어보는 당신은 고여 있습니까?를 자꾸 물어보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미적분이나 기하보다 확률 통계를 쉽게 낼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에요. 그래서 확률 통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살아남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나름 전략적으로 차라리 확률 통계를 먼저 치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를 먼저 치는 건 괜찮으나 모든 확률 통계의 문제를 풀 때 의미 없이 개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일일이 세고 앉아있다. 6건일 때를 못 쓰고 세고 있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확통을 먼저 쳐서 꾸역꾸역 맞기는 하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막 40분씩 써버리면은 거의 뭐 공통 과목이 비가 내리는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확률 통계는 전체적으로 기하나 미적에 비해서 쉽게 나왔다. 뭐 늘 나오던 거고요. 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얘네들은 서로 배반 사건인 거니까 하나씩만 구하면 되는 거고 대표적인 독립시행의 확률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요, 중복조합이 되어지는 건데 3 이하인 수를 2개 이상, 뭐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어진다? 야사건을 묻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서로 마주보고 앉은 두 남학생이 있을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마주보는 남학생이 없을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때 결국 남학생, 여학생이 마주보고 앉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남학생이 4명 앉고 이렇게 여학생이 앉는 걸 이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팩이고 4팩인 건데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얘네 둘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여러분이 항상 시험 도중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원순열상 이게 똑같은 걸로 상대적 위치가 같아지는 건지 달라지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고려하셨어야 돼요. 2를 곱하지 않았더니 보기에 정답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2를 곱했다.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지금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나오는 중복조합, 순서수, 함수의 개수 묻는 거 케이스 나눠가지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고요. 문제는 이거죠. 난데없이 지금 최단거리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끌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그런 문항으로 나왔어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오히려 30번이 더 쉽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빨리 건너뛰는 것도 괜찮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총 이동거리가 15다라는 이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전체 원래 가는 게 총 11인데 전체 15가 되게 하려면은 4만큼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체크하고 반드시 지나는 점들을 체크하시기만 하면 생각보다 문제는 빨리 풀린다라고 하는 거. 자세한 건 해설 강의를 참고하세요. 30번은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묻는 문제죠. 뭐뭐 할 때 조건부 확률 끊어주시고 분모로 가져오신 다음에 그 전체 부분을 위로 분자로 올리는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고요. 여러분의 그 정답 해설지가 좀 장황하게 써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해설 강의 보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간에 확률 통계는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푸세요, 여러분. 푸시고, 확통은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이 1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빠르게 맞춰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여러분이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전문화 해설 시작합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 또 나왔고요. 이번에는 합성함수 껴있고요. 순서수 묻는 거. 대표적인 중복조합을 묻는 문제 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 있는 F의 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1, 2, 3, 4, 5가 되어지는 거지만, 만약에 F1이 1이 되져 버리면은 F1이 F1보다 작은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F의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1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럼 F의 원이 올 수 있는 건 이제 2, 3, 4, 5까지. 근데 5가 돼버리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쳐다볼게요. 따라서 첫 번째, F의 원이 2다라고 한번 처리해보죠. F의 원이 2가 되어지면은 가하 조건을 보면 F의 원이 F2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요렇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F의 원이 2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럼 F2는 F1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니까 F2라고 하는 거는 3부터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F2는 3, 4, 5 중에 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어차피 뒤에 3, 4, 5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F2랑 같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1이 가던 상관없이 얼마든지 중복해서 뽑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요 케이스를 구하라 그러면은 요 3, 4, 5가 2, 3, 4, 5를 향해서 가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개 중에 몇 번을 뽑아요? 4번을 뽑아요. 근데 중복을 허용합니다. 얼마든지 중복해서 3을 4번 뽑아도 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2, 3, 4, 5가 몽땅 다 3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고, 3, 3, 4, 5 그러면 순서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제일 큰 게 5가 5로 가는 거고 4가 4로 가는 거고 2와 3이 3으로 가는, 알아서 순서가 정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경우는 답이 얼마가 되어진다? 3개 중에 4개를 뽑는 중복조합 3H4 정답입니다. 3H4는 6컴비네이션이기 때문에 15라고 하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네요. 첫 번째 정답 15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F의 원이 한번 3이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 F1 대신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제 뭐가 돼요? F의 원이 F의 3보다 작으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F1은 F3보다 작은 거긴 한데 F2라고 하는 건 얘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요게 좀 케이스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F의 원이 3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F3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F3, 4, 5라고 하는 거는
3은 4부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 4, 5는 4, 5로 가는 거죠. 3이 4로 가면 그 다음부터 쭉 순서수, 3이 5로 가면 전부 다 몽땅 다 5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2라고 하는 것이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역시나 F2가 선택권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어차피 F2가 F1이랑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F2는 3으로 가도 되고요. F2가 4로 가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F2가 5로 가도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각각의 케이스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F2가 3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3으로 갔기 때문에 3, 4, 5라고 하는 건 그냥 4, 5로 가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H3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4,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F2가 4로 가더라도 3이 4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2가 4 간다고 해서 3이 4 못 가는 거 아니죠. 똑같이 얘도 2H3이 되어서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F2가 5로 가게 되어지면 무조건적으로 3, 4, 5는 몽땅 다 5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한 가지예요. 따라서 이렇게 더해줘야 정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지가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F의 원이 4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4가 된 거니까 집어넣게 되면은 F의 원이 F의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죠. F의 원이 4라 그랬습니다. 4를 향해 쏘세요. 근데 F4는 F1보다 무조건 큰 거니까 F의 4는 자동으로 5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 둘은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5도 5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2, 3이 그쵸? 2, 3이 이제 선택권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2가 만약에 4로 갔다 생각해봐요. 2가 4로 가면 3은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돼요. 두 가지입니다. 그쵸? 2가 4로 가게 되면 3은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2가 5로 갔다. 2가 5로 갔다 그러면 3도 자동으로 5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겠죠. 이 경우 몇 가지다? 바로 세 가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F1이 5가 될 수 없는 게 얘가 5로 가버리면은 F의 5는 더 커야 되는데 클 수가 없죠. F의 1이 5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15 더하기 9 더하기 3 해주시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27 정답입니다. 대표적인 중복조합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번으로 오셨습니다. 좀 생뚱맞게 이제 29번 자리에 최단거리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최단거리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좀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있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의 시간 끌기용, 발목 잡기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A로부터 B까지 가는데요. 원래는 최단거리로 가면 총 11만에 갈 수 있어요. 가로 6이고 세로 5니까 총 11만에 갈 수 있는 거를 15가 걸리게 하래요. 그 말은 원래보다 4가 더 걸리는 거잖아요. 원래 11만에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15만에 가라고 한 거니까 4라고 하는 걸 내가 허비해야 돼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4만큼의 거리를 허비해야 돼. 허비한다라는 건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니까 두 칸 간만큼 두 칸 빽하면 되죠. 이거 이해했어요? 두 칸 간만큼 두 칸 빽 해줘야 4만큼 허비해지는 거고
4만큼 허비해졌을 때 전체 이동거리가 15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근데 PQ, QR, RS, SP를 모두 한 번씩만 지난다. 여기 있는 이 PQ, RS를 한 번씩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2번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한번 진입해서 쭉 다 돌았으면은 그 다음은 이걸 지나지 말고 돌아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한번 아무거나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예를 들어 A에서 P로 다이렉트로 왔어요. 이렇게 총 4만큼 걸렸죠. 그 다음에 얘네를 다 거쳐야 돼요. 거쳤습니다. 4에다가 4가 왔어요. 현재 8인 상태예요. 8인데 얘가 이쪽으로 못 가고요. 이쪽 못 가니까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즉 끝나는 게 한 이쯤에서 끝나서 삥 돌아오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나는 지점을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나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가지고 이렇게 도는 건 되는 거냐? 이것도 어때요? 얘가 요렇게 1, 2, 3, 4, 그 다음에 요렇게 끝나려면은 이렇게 돌아서는 끝나지 않고 요렇게 돌아도 끝나지가 않죠. 지금 여기로 끝나게 하려면은 여기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니까 진입을 해서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로 온다고 생각해봐요. 총 거리가 1, 2, 3, 4, 5까지 왔어. 거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땡 돌았어.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 온 거예요. 끝나는 게 S로 끝났는데 이제 9까지 온 거예요. 10, 11, 12, 13, 14, 15, 되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5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되셨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와서 뺑 돌고 15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쪽으로 와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얘랑 대칭 구조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세요. 1, 2, 3, 4, 5 맞죠? 그 다음에 뺑뺑 돌아요. 6, 7, 8, 9까지 왔죠. 그럼 다시 얘가 10, 11, 12, 13, 14, 15 되는 거잖아요. 요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보다 더 길어지게 오는 거리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나게 한다. 1, 2, 3, 4, 5까지 오고 6, 7, 8, 9, 10, 11 그럼 다시 백해야 되잖아요. 이쪽 거리 가면 안 되고 이쪽 거리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백해서 이렇게 가는 거 너무 멀어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거고 결국 해보면은 갈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딱 2가지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하나가 어디냐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거. 이 점을 X라고 하고요. 이거의 대칭 구조인 이 점을 지나게 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를 지나가서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던 이렇게 돌던 어쨌든 끝나는 게 Q로 끝나서 이렇게 해서 15가 되는 거. 끝나는 게 S로 끝나서 다시 이렇게 도는 거 15.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게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이거면 끝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더 삥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돼요. 더 길어지고 더 길어져요. 즉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대칭 구조에 의해서 이 점도 가능하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A로부터 X로 가세요. 자, A로부터 X로 갔습니다. 1, 2, 3, 4까지 왔어요. 네. 그 다음에 X로부터 이제 Q로 가겠죠? 네, Q로 갔어요. 그 다음 Q에서 선택권이 있죠? R로 진입해도 되고요. P로 진입해도 돼요. 그쵸? 되셨어요? Q에서 R로 진입해서 S 거친 다음에 P 거친 다음에 Q 다시 오는 방법이 있고요. Q에서 P 간 다음에 S 간 다음에 R 간 다음에 다시 P 오는 방법이 있겠죠. 네, 얘가 요렇게 돌던지 이렇게 돌던지 이렇게. 어쨌든 요거부터 먼저 해보면요.
얘가 R, S, P, Q까지 왔죠. 그럼 다시 보세요. 1, 2, 3, 4, 5, 6, 7, 8, 9까지 왔죠. 그럼 다시 Q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B를 향해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못 가니까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이 점을 지나고 다시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주면 총 15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케이스는 A로부터 X까지 올 수 있는 게 이게 세로가 3이고 1이니까 4팩, 3팩 4가지가 되는 거고요. X로부터 Q 한 가지고요. 한 가지고요. 한 가지고요. 한 가지입니다. PQ도 한 가지예요. 그 다음 Q로부터 B까지 오는 게 얘가 무조건 1로 와줘야 되는 게 한 가지고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옆으로 4칸 밑으로 1칸 5팩 4팩이니까 5가지가 돼요. 즉 첫 번째 케이스가 20이라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Q까지 온 상태에서 PSRP로 돌아요. PSRP로 돌아요. 요렇게 해도 어차피 1, 2, 3, 4, 5, 6, 7, 8, 9까지 10, 11, 12, 13, 14, 15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P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다시요. QPSR. QPSR. 여기 P가 아니고 다시 Q죠. 네, Q로 돌아와야죠. 이렇게. 네. Q예요. 다시 얘가 B로 오는 이 상태. 네. 마찬가지죠. A로부터 X 4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고 마지막 5가지 하셔서 얘도 20가지가 된다. 즉 뭔가 X를 거쳐가는 이 상황은 토탈 40가지가 된다. 이렇게. 다음 이제 반대로 이제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이번에는 Y로 진입을 할 건데 이렇게 오는 게 현재 4가지죠. 4가지고 여기서 이제 S를 가는데요. 이 S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돌 거냐 이렇게 돌 거냐가 나눠지겠죠. S에서 P, P에서 Q, Q에서 R, 다시 S, 그리고 다시 S에서 B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A로부터 Y, Y로부터 S,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도는 걸 얘기하겠죠. R, Q, P, S, 다시 B 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겁니다. 한 번 더 총 거리가 15인지만 체크해 볼게요. 1, 2, 3, 4, 5가 될 거고요. 6, 7, 8, 9까지 왔고요. 다시 9에서 10, 11, 12, 13, 14, 15 되는 거 맞잖아요. 네, 요거 세보겠습니다. 똑같아요. A로부터 Y 총 4가지가 되는 거고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예요. 그다음 다시 이 S로 왔을 때 이렇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옆으로 2칸, 밑으로 3칸, 5 컴비네이션 2 혹은 5팩, 3팩, 2팩 총 10가지가 되겠네요. 요 케이스 몇 가지가 된다? 네, 40가지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4, 1, 1, 1, 1, 1 10가지가 되어지므로 40가지가 되어서 요 Y를 거쳐가는 게 총 몇 가지다? 80가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합을 구하는 게 정답이죠. 정답은 122 정답입니다. 좀 까다롭죠? 그래서 좀 여러분의 시간을 좀 잡아먹게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30번입니다. 뭐 대표적인 또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지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풀어져 있는데, 제가 뭐 늘 강조하는 조건부 확률 중에 뭐뭐 할 때 분모로 가져오시고 그 분모의 전체 중에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요 상황으로 경우의 수로 여러분이 카운트 해주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출발합니다.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대표하는 학생이 나라별로 각각 3명씩 총 12명이 있네요. 12명 중에서 랜덤하게 6명 선택하는데요. 선택된 6명의 학생이 대표하는 나라 수가 4가 아닐 때, 한마디로
뭘 일단 선택하셔야 돼요? 4개 중에 전체 모든 나라가 다 뽑히지 않는 상황. 그 말은 첫 번째 케이스. 선택된 나라가 2개국이 되는 수가 있어요. 2개국이 뽑혀지게 되면은 각 나라별로 그냥 3명이 뽑혀버리는 거니까 전체 6명이 그냥 3명이 다 참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그냥 나라 4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는 거죠. 전체 이제 6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택된 나라가 어쨌든 우리가 4개국이 아닐 때를 보는 거니까 3개국일 때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뽑혀지는 게 3개국인 케이스는 총 4가지가 있죠. 어쨌든 4컴비네이션 3이니까 총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미국, 중국인 경우가 있고요. 한국, 미국, 영국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영국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뺀 미국, 중국, 영국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나눠질 건데, 자, 이 한국, 미국, 중국 중에서도 총 6명을 뽑을 거기 때문에 자, 케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한국 대표팀이 1명, 미국이 2명, 중국이 3명인 경우가 있겠죠. 한국이 1명, 미국이 3명, 중국이 2명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이 1명인 경우 2가지 케이스. 한국이 2명인 경우에는 미국이 1명, 중국이 3명일 수 있고요. 전부 다 모든 나라가 2명씩일 수도 있는 거고요. 2명인데다가 3명 1명일 수도 있네요. 한국이 2명일 때 케이스 3가지입니다. 한국이 3명이 뽑히는 경우는 미국 1명, 중국 2명, 미국 2명, 중국 1명. 총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구나라고 처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1명이 어떤 1명이냐, 이 2명이 어떤 2명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즉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국 대표팀 3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미국의 3명 중에 2명, 얘가 9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면은 1명, 2명, 3명인 케이스는 죄다 9가지예요. 얘도 9가지고요. 얘도 9가지고요. 얘도 9가지고요. 얘도 9가지고 얘도 9가지예요. 되셨죠? 그러면 2명 일 때만 보는 건데 3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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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세제곱 27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전체 토탈이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81가지예요. 81가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81가지, 여기도 81가지, 여기도 81가지가 되겠네요. 되셨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택된 6명의 학생이 대표하느라 4가 아닐 때 조건방률이죠. 뭐뭐 할 때 조건방률이에요. 전체 몇 가지예요? 81이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어지는 거니까 81 곱하기 4 플러스 6, 그쵸? 얘가 전체 경우였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6명의 학생 중 한국 대표한 학생의 수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2 이상일 상황을 찾아라 그랬어요. 일단 이 경우는 6가지 중에 한국이 뽑혀지기만 하면, 그쵸? 한국, 미국, 한국, 중국, 한국, 영국 총 3가지잖아요. 3가지인데 뽑혀지기만 하면 3명씩 뽑히는 거니까 완전 3명 다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 이상 되는 거 맞죠? 즉 이 중에서는 부분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3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 중에서는 뭐가 올라가야 되느냐? 일단 한국이 뽑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3가지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한국 대표가 2명 이상 뽑히는 거니까 요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2명 이상이 되는 요 상태. 따라서 전체 81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18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81에서 18 빼주게 되면은 얘가 63이 되나요? 그 63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이 요렇게 뽑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곱하기 3 되는 거 맞나요? 요렇게 처리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쉽죠? 깔끔하죠? 계산하시면 분모가 얼마냐면 330이고요. 분자 계산하시면은 19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약분 처리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55분의 32. PQ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87 정답이네요.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수준의 조건부 확률이었습니다. 경우의 수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뭐뭐 할 때 끌어서 밑에 분모로 가져오시고 그 중에 부분을 위로 분자로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